전학봉에서 제가 이 노래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인생 청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인생에서 청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은 어디를 청킹해서 그거를 잘라내고 다시 하고 싶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결혼 이전부터 뭐 결혼 지금 현재까지 이거를 이렇게 잘라내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고래샌들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는 시간은 또 올해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이영란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기분이 오이고 아침부터 막 달렸더니 피곤하시다. 그래서 눈 부릅뜨고 경청, 어이구 어떻게 하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 입학 예정이시라고 하네요. 네, 들어오시면 어쩌면 눈 부릅뜨고 해야 될 때가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내년에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9시에 들어갈 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질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중간에 들어갔더니 그 고려학교 교가를 제가 부른 걸 틀어주셨다고 해서 정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었네 하고 지금 너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고려학교 교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기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래는 10이라고 저는 그 기분 지수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또 좀 약간 긴장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9로 낮춰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캔버스에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미리 캔버스에서 그 쇼도 다 이렇게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뭐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청킹 스토리라고 하고 인생 청킹 하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이 공유회의 강의를 결정하게 되는, 뭐 제가 하게 된 그러한 때에 마침 제가 이 청크송을 만들고 있던 때였어 갖고, 주제를 뭐로 할까 항상 주제가 고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수업 기법이나 수업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선생님들이 또 각자 너무 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들을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킹 스토리에 대해서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유의 홍보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을 담고 싶어 하는 영어교사 이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 이름에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선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나는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로 아이들을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태양이고 너희들은 선플라워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플라워는 항상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선생님한테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아픈 선플라워, 식 선플라워는 이제 뭐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든지, 학교 규칙을 안 지킨다든지, 아무튼 그게 별로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식 선플라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제 연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이제 많이는 안 하는데 하다 보면 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우리나라를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호주의 아델레이드에서 드라마 팀이 교회와 이제 조인해갖고 같이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서울에서 다닐 때에, 대학부가 있었는데, 대학부가 조금 굉장히 컸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찬양단, 리더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 역을 맡았던 스캇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이름이고 저는 닉네임이 써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써니라고 하니까 항상 써니, are you shining today?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물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오늘 너 해가 빛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은 제가 마음에서, 정말 내가 잘 빛나고 있는가? 이런 그런 마음에 묻는 그런 물음이 들려서 어떤 때는 잘하고 있으면 뭐, yes, I am shining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대답을 좀 이렇게 망설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이렇게, 물론 이제 저는 닉네임을 블로그에서도 뭐 영어 교육의 태양, 그래서 영어 교사이고 또 이름이 써니고 이렇게 해서 영어 교육의 태양 이렇게 이름 질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태양 그러면 굉장히 눈부시고 막, 떠오르는 뭐 이런 굉장히 사람들이, 크게 생각을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태양은 반드시 이렇게 남을 눈부시게 그렇게 타오를 수도 있지만, 또 밤에도 보이진 않지만 떠 있고, 은은하게 구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로서의 태양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인생에 있어서 뭐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뭐 가정에서도 그런 태양의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을 담아서 그런 의미로 그것을 이름을 짓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오늘 청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어디부터 뭘 소개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인 거예요.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이 고려학교하고 관련이 있는 여기에 나를 이끌어 오게끔 한 그 부분부터 잘라서 청킹을 해서 그때부터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교직 경력은 이제 198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33년 차 영어 교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인생에 어떤 큰 의미가 되고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2016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뭘 만났냐면 이제 카톡방, 영어 교사 카톡방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오신 기간제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송영호 선생님이 만든 카톡방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1318명이 최대, 지금 3000명이 최대잖아요. 근데 1318명이 최대였었는데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봐서 누군가 나가면 초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갖고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초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송영호 선생님이 주가 돼서 또 다른 선생님들이, 자신의 어떤 영어 그 자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막 공유를 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유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공유를 했을 때 막 잘못된 게 막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잘 공유를 꺼리게 되는 그런 교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다 내주고 막 자기의 노하우를 이렇게 막 공유를 할까? 그런 데에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꼈을 때에는 바로 어딘가에서 그거를 작게라도 실천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어느 날 송영호 선생님께서 이제 늘 패러디송 그때 막 한참 만들고 계실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듣기 평가 만점송 이거를 이제 조깅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가사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뭐 송아지였나? 뭐였나? 하여튼 그거하고 이렇게, 패러디를 해서 만든 거니까, 누가 학생들한테, 한번 그 부르라고 해서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한 걸 공유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단톡방에다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항상 뭔가 보답은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고 있었어. 이렇게 막 공짜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기여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출근하면서 톡을 보고 이제 출입문 닫고 나갔는데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노래는 뭐 평상시에 그냥 뭐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노래를 간단하게 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손영 선생님 이게 필요하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출근하다 말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책상 위에다 노트북 켜놓고 그리고 휴대폰 켜서 이제 반주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거를 이제 톡방에다가 올렸죠. 근데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거를 올리게 된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 글도 하나도 안 썼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글을 뭐라고 쓰려 그러면 어떻게 막 굉장히 막 떨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홀려서 하듯이 그거를 올린 거예요. 올렸더니 딱 그걸 보시고 송영호 선생님이 이제 어느 학교 니신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정중학교 영어교사 이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썼어요. 너무 여기 초대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필요한 것 같아갖고 녹음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평상시에 좋아하니까 이 송영호 선생님이 하시는 그 패러디송을 사용을 해갖고 영어 시간에 애들이 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외국에 살다 온 아이들도 문법 때문에 맨날 그러긴 하는데, 문법을 조금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거를, 선생님이 하시는 그 방법을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송영호 선생님 항상 올려주실 때에는, 그 음성 변조기 앱을 사용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노래를 한 다음에 음성 변조를 해갖고 본인 목소리는 안 들리게 우리 알죠? 뭔지 뉴스나 뭐 이런 데 나왔을 때 본인 숨기고 이렇게 다른 목소리로 나오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올려주시는데, 그게 저는 이제, 그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좀 제대로 발음이 된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거 갖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한번 뭔가 불러갖고 내가 필요한 부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거기에 조금 썼어요. 저도 이제 그 패러디송을 불러서 제가 직접 불러서 그거를 이제 직접 수업 시간에 써보려고 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올렸더니 송영호 선생님이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송영호 선생님이 여러 방을 막 다 가지고 계시면서 그리고 소식 같은 거 있으면은 다 방마다 다 배달하고 그러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부터는 이선 선생님께서 패러디송을 앞으로 계속 다 불러주시겠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공개된 채팅방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제 말씀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내 수업할 때 선생님 그거를 갖다가 내가 쓰고 싶었다라는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막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주변도 그렇고 자타가 공인하는 약간 초긍정주의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담은 되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나한테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제 선생님이 무슨 패러디송을 만드셨는지도 잘 모르고 그때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만드신 그 패러디송 가사랑 어떤 곡에다가 패러디를 했는지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차곡차곡 불러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침에 이제 가족들이 없을 때 조용할 때 불러야 되고 뭐 스튜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노트북을 켜놓고 휴대폰을 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식구들이 생활 소음을 내면 또 안 되니까는 다 잘 때 조용히 딴방에 가서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그래도 제일 늦게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출근할 때도. 그래서 다 나가면은 그때 한 10분, 15분 그때 한 곡도 불러갖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불러갖고 거의 한 60여 곡을 불러서 영문법 패러디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음원으로다가 mp3 파일로 올려드리면 이제 또 송영호 선생님은 뚝딱뚝딱 또 비디오 비바입인가 뭐 그거로다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사를 입혀서 또 그 단톡방에다가 그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또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영문법 패러디송을 만드시고 또 이제 인성교육송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 할 때에 필요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곡으로다 또 만들면 그것도 이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송영호 선생님의 패러디송 전속 가수로 임명을 하셨어요. 가수로 임명을 하시고 저도 이제 가수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이런 단톡방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송영호 선생님을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면서 보면서 특히 이제 영어 교사이시기 때문에 이제 가깝게 생각을 하고 송영호 선생님의 어떤 그 좋은 점들을 제가 이제 다 담고 이제 모방하고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도 선생님 따라서 이제 제가 선생님이 한 거에다가 뭐 조금 수정을 해서 저는 이제 송영호 선생님은 간단하게 축약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스토리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스토리식의 어떤 패러디송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주로 이제 제가 가르치는
그 교과에서 나오는 뭐 중3을 저는 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3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제 뭐 분사 구문이라든지 뭐 가정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이제 문법송을 만들어서 그거를 직접 불러서 유튜브를 그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고 옛날 그 동요니까 잘 모르고 뭐 쑥스러워하고 그러다가 그거를 배우고 나서 이제 외워지고 막 이러니까는 고등학교 가서야 이제 아이들이 그때 좀 쑥스럽고 좀 그랬는데 외워둔 것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볼 때라든지 이럴 때 잘 떠오르고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저는 그런 그 약간 그 권태기가 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권태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호주 그 사람들하고 그 노방 전도를 할 때, 그리고 그때가 1988년도였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 권태기가 올 때가 한 2002년 정도 그쯤이었었는데, 그때에는 제가 그 경기도에서 보내주는 무슨 연수, 호주로다 가는 연수, 캐나다, 호주, 미국 뭐 셋 중에서 고르는 거였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88년도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을 가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2002년 월드컵 하는 그 해에 이제 호주로 한 5주간 그 연수를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또 이제 파티도 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어떤 권태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오려고 하던 찰나였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2016년대에도 약간은 이제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이제 약간 권태기가 오려고 하던 그런 찰나였는데 또 이런 송영호 선생님을 통해서 또 동기부여도 또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활기가 있다고 그럴까요? 활기가 있고 재미있게 지금 교직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이제 패러디송, 타이포셔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새롭게 이제 배워서 아이들한테 그거를 적용해 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킷리스트를 실천을 하게 됐는데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교회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년 첫날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께서 올해에 뭘 해야 될 건지, 뭐 5년 후에 뭘 할 건지 이런 거를 적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라고. 근데 이제 매번 이걸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맨날 적기만 하면 뭐지?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늘상 뭘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 쓰는 거, 우리 선생님들 책 쓰기 엄청 많이 그걸 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처럼 저도 어려서부터 책은 한 권, 죽기 전에 한 권 정도는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어떤 그 노래를 음원을 낸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했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거를 위해서 직접 뭔가를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겨울 방학 때 초에 그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뭐든지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마음이 나한테 강하게 왔을 때 바로 실행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서 스튜디오에 가서 해야 될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스튜디오를 어디를 가야 될지, 스튜디오에 가면, 어떻게 녹음하는 건지, 뭘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건지, 반주는 어디서 구하는 건지, 뭐 이런 어떤 노래를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뭐 인터넷으로다가 또 서칭도 하고 또 전화로도 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제가 서울에 이제 그 이대 옆에 있는 어떤 개인이 하는 스튜디오를 하나를 이제 찾아갔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노래를 한 개를 갖고 1시간을 녹음을 하는 데도 있고, 2시간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또 그거마다 이제 곡마다 이제 돈을 또 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또 믹싱을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한 또 돈을 또 따로 지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저는 준비가 아직 제대로 안 된 상황이니까 하고 싶은 노래는 많은데 준비는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데를 선택을 했냐면은 2시간? 2시간인가? 1시간인가? 하여튼 그거를 하는데 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시간을 하는데 자기가 부를 수 있는 곡을 맘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됐다라고만 하면 그냥 패스 하는 거지, 뭐가 잘못됐어요. 뭐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그런 데는 아니었었어요. 그런 거 하면 코칭을 또 하면 또 돈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어서, 이제 저는 한 7곡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둘은 이제 국어 문법, 국어 그 품사송, 구품사송, 그리고 영어 영문법, 팔품사송, 그 2가지 하고, 그 다음에, 복음성가 2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즐겨 부르는 어떤 그 유행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또 영어 교사니까 또 팝송은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팝송 마이웨이 하고, 이렇게 해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한 거를 이제 올렸어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된 게 뭐냐면은, 이 꿈을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위해서 조금씩 뭔가 준비를 해 나갔으면은 이게 잘 됐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당황을 하고 제대로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한 게 이제 이번에 청크송 만들어서 이제 녹음을 한 거고, 그리고 고려학교 교가도 제가 이제 음악 동아리 고려학교에서 음악 동아리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공유회 때에 이거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2곡을 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렇게 하고 버킷리스트를 쫓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한번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책 쓰기랑 이 녹음이랑 뭐 생각지도 않았던 강의랑 이게 한꺼번에 다발처럼 왔다 그럴까요? 그렇게 저한테 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몇 년간에 한 2, 3년간에 걸쳐서 책도 이제 공저지만은 3권, 그러니까 번역하는 것까지 해서 3권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강의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고려학교에 와서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우고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그 공유의 삶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스토리를 이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너무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이스 브레이킹 이제 합니다. 이거 한번 이제 합니다.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뭐죠?
혹시 아시는 분 한번 말씀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NGO, 나사, FBI, OECD. 와, 잘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렇게 이게 지금 붙어 있을 때는 뭐지?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NGO, 나사, FBI, OECD 이렇게 그 덩어리 별로 나누니까 이해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NGO가 뭔지, 뭐 나사가 뭔지, FBI가 뭔지, 뭐 OECD가 뭔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덩어리로다 의미 덩어리로 청킹을 했을 때에 딱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뭐 고래 선생님들은 좀 아시긴 할 것 같은데 뭔지 아시죠? 끊어서 청킹 해갖고 혹시 누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부터 내가 선택하는 결과이다.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선택한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부터 내가 선택하는 결과이다. 미래의 나는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래는 이렇게 했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붙여놓으면은 이게 안 읽어지잖아요. 그런데 의미 중심으로 요걸 끊어서 하면 이게 잘 들어온다는 거죠. 말할 때도 상대방한테 말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내용은 이제 제가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를 여기서 간단하게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건데 말이 길어졌어요. 정말 아이스 브레이킹만 33분을 했어요. 네. 자, 청크송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청크송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영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배우질 않았고 직독직해를 이제 늦게나 이제 그걸 알게 됐고 옛날에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청킹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언어가 청킹을 하면서 배우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전달력도 의사소통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실제로 수업 시간에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본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킹을 하는 연습을 아이들한테 시키면서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근데 청크가 뭔지 청킹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를 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죠? 네.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영어 문장 이해 못해 긴 문장은 더욱 그래 기억했다 쓰고픈데 5개가 한계래 좋은 방법이 없을까 듣기 말하기 독해 쓰기 정보 처리 능력 한계 깨뜨려보고 싶어 정킹 규칙 있긴 하지만 과자 의도 제일 중요해 그래도 기본법
어떠신가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제 노래도 만들어서 이제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청킹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려줬어요. 청킹의 뜻이 뭔지, 이유가 뭔지, 그리고 기본 규칙이 뭔지. 근데, 이 청킹에 대해서 제가 노래를 만들면서 막 이것저것 자료를 모아서 하는데 이 청크를 어디서 청킹을 해야 되는지를 다 노래에 집어넣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같은 동료 선생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노래 좋다 하면서 청크가 뭔지, 청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 그리고 뭐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그런 데서 간단한데 하는 거 그거 이제 알겠어. 그럼 근데 다른 데 어디서 청킹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어. 그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요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또 후속편으로 다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이제 그거를 외우면은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아이들이 좀 알 것 같고요. 이제 노래를 다 이해는 다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정보 처리 능력 한계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대표님, 이찬승 대표님의 그 칼럼을 이제 한 달에 한 두 개 정도씩 이제 읽고 있는데, 거기를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보 처리 능력이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한꺼번에 새로운 무슨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 하면서 그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옛날에는 한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로 봤는데 그거보단 더 적은 것 같다라고 최근에는 이제 학습 과학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5 플러스 2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다 장기 기억 속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아서 집중을 했던 거 그런 것들만 뒤로 장기 기억으로 가고 그 당시에는 알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는 나중에는 모르는 상황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집중하고 선택하는 거는 내가 의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집중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장기 기억 속으로 가면 나중에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그 정보와 이제 만나서 같이 또 다른 어떤 그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그 활력으로 쓰이게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청킹에서 좀 다른 부분 중에 뭐냐 하면은 영어랑 그 우리나라 말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영어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곧바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나오고 동사는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렇게 사고방식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 영어를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리고 한국인의 그 습관대로 주어 이렇게 쭉 해서 동사를 뒤에까지 붙여서 제대로 된 말을 만들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이거를 잘라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는 게 훨씬 더 번역해서 번역서를 낼 거 아니면은 이해하는 것만 목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직독직해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좋다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연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주어 동사 행위 주체자 찾고 뭐 요런 거 이제 영어에 관련된 거니까 요건 넘어갈게요. 준동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서는 인생 청킹학인데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청크 공부를 하고 청크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스튜디오에 가서 노래를 녹음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가 뭐냐면은 스튜디오에 갔을 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불러보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데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또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로 처음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소절별로
그 녹음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녹음을 해놓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잘라서 그 부분을 다시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끼워 놓는 거예요. 끼워 놓고, 그리고 또 안 된 데 있으면 거기 또 끼워 놓고, 그래서 제대로 부른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잘 맞춰 놓은 다음에 그거를 조금 믹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호흡이 부족한데 끝에 길게 끌어야 되는데 처음에 전곡을 다 불렀을 때에는 그거를 호흡을 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호흡하는 데만 끊어서 다른 데는 다 해놓고 거기만 다시 제대로 부르면 그때는 호흡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호흡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녹음할 때 하고 그다음에 청크를 할 때에도 청크는 아무데나 끊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데서만 끊어야 되잖아요. 의미 덩어리가 돼야 되니까 의미별로 이렇게 끊는 거하고 또 인생이랑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뭐 50 중반을 지금 이제 있지만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못했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거를 전체를 놓고 보면은 너무 이거를 알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청킹을 한번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게 타임라인식으로다가 이거를 청킹을 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삶의 영역 그 분야 이런 데에서의 청킹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데를 이렇게 한번 청킹을 해서 다 건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단위라도 내가 청킹을 해서 한두 군데라도 요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요거를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튼다든지 아니면 잘못됐으면 그걸 갈아 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다 더 더해서 그거를 더 보기 좋게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학공에서 제가 이 노래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인생 청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인생에서 청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은 어디를 청킹해서 그거를 잘라내고 다시 하고 싶냐 이렇게 하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결혼 이전부터 뭐 결혼 지금 현재까지 이거를 이렇게 잘라내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대로 두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나아질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의지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과감하게 빼버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명적인 실수도 예쁜 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인생은 스크래치 페이퍼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제가 가장 잘 애용하는 그 학습 재료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스크래치 페이퍼거든요. 스크래치 페이퍼를 가지고 무슨 활동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크래치 페이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막 전도사라고 할 만큼 스크래치 페이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도 하고 그리고 블로그 같은 데에도 굉장히 그 활동했던 거를 많이 공유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이들한테 스크래치 페이퍼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잘못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바꿔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한정 바꿔줄 수 없잖아.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아예 바꿔달라는 말을 못하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하다가 혹시 잘못 선을 그을 수도 있고 잘못 점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꽃을 만들거나 어떤 다른 거를 좀 예쁘게 꾸며서 만들어 보렴. 그러면은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 거야. 내가 마치 의도했던 것처럼.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는 눈치챈 아이는 선생님 이거 바꿔달라 안 바꿔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거로 알아듣고 이제 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절대로 바꿔달라는 얘기 안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요. 잘못되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초긍정 주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이걸 통해서 나를 얼마나 또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는 거지?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얼만큼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냈을 때에는 정말로 엄청 내가 성장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책도 많이 읽고 여러 사람들, 위인들을 많이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 어려움 때문에 유명해지거나 그 어려움 때문에 뭔가 일을 찾거나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한테 지금 이거는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어. 이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 환경은 나는 정말 싫어.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걸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그걸 통해서 또 세상에 어떤 빛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소스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서 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좋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훨씬 더 좋은 길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랜든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이 메신저가 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이제 절판이 돼서 구하기 힘든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성취 기반 메신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교사가 아닌 사람이 와서 이렇게 교직에 대해서 교실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교사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하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러한 파워를 거기다 입혀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거를 현명하게만 사용한다면 여기 로댕이 한 말도 어떠한 일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 근데 이제 그걸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만 가지고 있고 피하려고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면하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나한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떤 행운이 오는 그런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활동했던 스크래치 페이퍼, 이 활동 자료 드리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잘해요. 이거는 이제, 학년 말에, 한 2년 전인가? 학년 말에 그 담임교사, 너희들의 피드백을 받고 싶어. 선생님한테 할 말을 좀 여기다가 그림 그려도 좋고, 편지를 써도 좋고, 뭘 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래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갖고 냈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아이는, 굉장히 초반에 막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막 되게 그 부모님이 얘는 그냥 학교만 다니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인 인력을 주고 이제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때는 여러 명한테 받아서 막 차분차분 읽어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이걸 한번 차분차분 읽어봤더니 여기에 이제 자기의 변화된 것도 쓰고 나로 인해서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언제 자기 때문에 기뻐해줬는지 뭐 이런 것들 여기다가 그림이랑 해갖고 다 심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러한 그 활동들 아이들한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좌우명 쓰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프로젝트 수업하고 나서
이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에 대한 감사 표현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했었고 또 영어 명언 갖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예방 인성 교육성 이런 것들도 했었고 영문법 패러디송 같은 거 가사 쓰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 이런 것도 했었고 또 뭐 영시 라이프 이즈 마더 테레사의 시로다가 이제 소개를 시켜준 다음에 모방시 짓기 뭐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장래희망 타이포셔널이 스크래치 페이퍼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또 이렇게 누가 하면 멋지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초중고 어디 어른이고 뭐 이런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활동이니까 정말 그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싶으면 저희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고,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다,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가장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데를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고,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떤 감동을 받았거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거나 그런 그 마음의 어떤 이게 왔을 때에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거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만약에 뭔가 한 가지라도 뭔가 마음속에 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즉시로 바로 실천을 해보면 그거를 통해서 꼬리를 물어서 어떤 더 좋은 일들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거, 그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실천을 하면 그거로 인해 갖고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나한테 행운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했는데요. 너무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너무 길었어갖고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를 차분차분 뭐 리버스 멘토링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혹시 뭐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고 아무튼 재밌게 잘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없으면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강의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꼭.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